안녕하세요. 영화와 관련된 작은 담론을 나누는 소소담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화 잘 만드는 MBTI는 무엇일까?입니다. 요즘 이름, 나이 다음으로 MBTI를 부를 만큼 MBTI는 필수 프로필이 되었는데요. 영화를 만드는 데에도 과연 특화된 MBTI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I는 과학이다라고 부를 만큼 한 사람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를 줄여서 MBTI라고 부르는데요. 외향형을 의미하는 E, 내향형을 의미하는 I, 직관형을 의미하는 N, 감각형을 의미하는 S, 감정형을 의미하는 F, 사고형을 의미하는 T, 판단형을 의미하는 J, 인식형을 의미하는 P, 이렇게 4가지 경향성으로 분류된 16가지 성격 유형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바깥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E,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으면 I, 오감이 발달하면 S, 영감이 발달하면 N. 그러니까 S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고 N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로 판단을 내리면 T, 좋냐 싫으냐로 판단하면 F, 계획적이면 J, 즉흥적이면 P입니다. 각자 MBTI가 다 존재를 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과연 영화 감독에게 유리한 MBTI는 뭘까? 이게 정말 궁금해져서.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면 앞 글자 한 자리씩 따져서 판단을 해볼까 해요. 네. 외향형과 내향형 중에 감독에게 잘 어울리는 유형은 뭘 것 같나요? 저는 내향형 I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의 기본은 시나리오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인 곧 사색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어떤 영화적 메시지로 연결되고 또 혼자 있어야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래서 I가 영화 감독에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쓰는 감독에게는 적용이 되는 얘기지만 시나리오를 쓰지 않고 감독만 하는 감독도 있잖아요. 영화를 찍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촬영 감독이랑도 소통해야 되고 배우랑도 얘기를 나눠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뭘 만들지 구상을 해도 이게 이야기가 전달이 잘못되면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허다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을 어떻게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지. I라고 다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I라고 다 소통을 못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E라고 다 혼자서 고뇌하는 시간이 없고 이러지 않잖아요.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은 사실 어떤 뽐내는 직업이 아니라 누군가를 스크린 안에 담아내는, 누군가를 빛내주는 직업이잖아요. 본인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뒤쪽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E보다는 I가 더 적성에 맞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배우는 E가 더 적성에 맞을 걸까요? 카메라 앞에 서시는 분들은 E가 적성에 더 맞을 거라고 봐요. 창작이라는 건 결국 이 어떤 사색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죠. 자신과의 시간을 견뎌본 사람이 창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직관형과 감각형 중에 감독이 잘 어울리는 유형은 뭘까요? 당연히 직관형 N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S인데요. 제가 감각형인데 창의적인 일이 손으로 뭔가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관념적으로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쵸. 거다. 그게 S들은 사실 힘들어요. 슬쩍 열린 결말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S들은 뒤가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 친구들은 뒤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 미치는 거예요. 나는 나갔겠지. 제가 단순해서라기보다는 S들은 그냥 희망적으로 끝났으면 희망적으로 끝났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감각형 S라는 것은 이렇게 만져지는 뭔가 물체에 대한 만져지고 보이고 들리고 경험적이고 네. 그런 거에 느껴지는 거, 네.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거에 특화된 감각 성격 유형이라서 N처럼 뭔가 무의식이나 심리, 영적인 뭔가 저 너머에 있는 거에 관심 있는 N이 더 유리를 할 것이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저는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제를 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제 주변 N 지인들은 사실 이 주제나 어떤 메시지를 정하는 데에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항상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항상 있다, 마음속에 품고 그쵸. 있다. 대신 대사나 이런 거는 조금 N들보다는 S들이 좀 찰지게 쓰지 않나. 오락성이 주가 된 영화들은 S 감독들이 많을 것 같고요. 재밌게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클리셰나 구조에 입각해서 쓰는 그쵸. 거요. 그거를 어떻게 더 좀 비튼다든가. 비틀고 또 거기에 뭔가 상징이나 어떤 추가적인 것들을 넣는 거는 약하지 않을까. 그건 엔들이 특화되어 있다. 네. 시나리오 자체는 같은 글이긴 하지만 그 소설 같은 순수 문학과는 좀 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쵸. 시나리오는 설계도와 같다. 저 문학적인 뭔가 가치보다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한 밑바탕 같은 글이라서 그쵸. 네, 좀 구조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라는 게 건축이라고 따졌을 때 S들이 하는 건축은 튼튼하고 골조가 잘 잡혀 있고 건물로서 일단 기능을 잘 하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N들이 만드는 영화는 건축 중에서도 좀 디자인이 아름답고 좀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양이고 형태고 구조가 되네? 이게 되네? 약간 이렇게 놀라움을 주는 건축들은 좀 N이 할 법한 그런 거지 않나. 시나리오를 쓸 때 뭐 좋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등장인물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상의 캐릭터잖아요. 근데 가상의 인물들이 이 현실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은 하나의 인물로 창조되기 위해서는 정말 현실성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개연성이 너무 없어 라고 말하면 몰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연성을 잘 만드는 게 S들이고 그 건축에서 일단 건물은 튼튼해야지 일단. 그러니까 기본이다. S들이 잘하는 게 시나리오를 세우는 데의 기본이다. N들은 특이한 모양 좋지만 약간 자칫하면 무너지거나 그럴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근데 기본이 탄탄한 건축물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없다. 그 해에 건축물 대상을 받는 건축들이 어떤 건축물이겠어요. 그러니까 기초 공사적인 부분 이거는 사실 건축가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하다 보면은 해결되는 문제고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의 어떤 개연성이나 구조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으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고 근데 그 처음에 촉발하는 아이디어나 아이덴티티 자체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혼자만의 네. 깊은 고뇌와 성찰이나 네, 그럽니다.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구나. 그쵸. 그만큼 이 고유 아이덴티티가 중요한데 S들은 그게 조금 힘들다. 오래 기억되는 네, 그런 감독들은 회자되는 영화. 네, N들이 만든 영화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세 번째, 감정형과 사고형 중 감독에게 잘 어울리는 유형은 뭘까요? 저는 감정형 F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F들이 잘하는 게 공감이잖아요. 영화는 관객을 몰입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객이 얼마나 공감하게 하냐에 영화의 몰입도가 달려있는데 공감성에서 더 유리한 F들이 역할을 잘 해낼 것이다. 기본적으로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밀한 감정들을 영상 안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연출 자체에는 F가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일할 때 있잖아요. 진두지휘하는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그 스태프들과 소통하고 이런 거는 T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어떤 정확한 디렉션을 넣고 정확한 언어로 얘기를 하고 또 현실적인 타협이나 그쵸. 뭔가 빠른 판단도 필요하니까. 근데 뭐 그 전체적인 그림을 구상할 때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뭐 현장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따뜻한 감정으로 인해서. 뭐 요구를 제대로 못한다던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T도 뭐 무정하게 말을 해서 뭐 문제가 발생할 수 네. 있다고요? 반대로? 네. 제가 T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T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우 씨가 가지고 있는 MBTI의 요소인데 그쵸. S도 그렇고 T도 그렇고 뭔가 눈에 보이면서도 딱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이 이 영화를 만드는 데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뭔가 그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영화라는 게. 그쵸 약간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은 이 감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감. 센스. 네. 사실 수학적인 사람들인데 영화는 수학과 제일 거리가 먼지 않나요? 아무래도 네 뭐 예술이라는 게 그쵸. 감정의 세밀함이 F들이 더 타고난 거는 좀 있긴 있다. 그쵸. 네. 그렇군요. 마지막 끝에 오는 판단형 J와 인식형 P 중에 감독에 잘 어울리는 유형은 뭘까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어떤 직업이든 제이가 낫지 않을까요? 저 무라카미 하루키가 글이 안 써지든 안 써지든 무조건 같은 시간에 앉아서 한 장을 썼다고 해요. 같은 분량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예술가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술가에는 피가 많지만 그 안에 계획성까지 가졌다면 매우 유리할 것이다. 어쨌든 루틴이라도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남들이 누워있을 때 노력을 하니까. 결국에 예술의 범주에 포함되긴 하지만 영화라는 게 프로덕션,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해서 결과물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산업이라서 무조건 계획적인 사람이 적합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또 그 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영화도 어쨌든 예술이잖아요. 근데 예술의 영역에서 자유라는 거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인데 피들이 그런 면모는 강하다. 자유로운 사고방식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피가 너무나 많죠. 그 안에서 성공하려면 결국엔 제이가 되어야 된다. 네, 16가지 유형이 추천 직업이 따로 있을 만큼 성향상에도 잘 맞는 직업이 존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MBTI가 외국에서부터 시작된 유형인 만큼 자료도 외국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 사이트인 Personality Database Lab.com에서 영화 감독들의 MBTI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영화 감독들이 엄청 많잖아요, 세계에. 그래서 그쵸. 2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만 봤는데도 그 MBTI 중에서 N,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직관형,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제 생각엔 S들은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이 직군계로 흘러올 확률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네. 현저히 적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앞에 EI, 뭐 중간에 FT, 뒤에 PJ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가운데 두 번째 글자만 N 이렇게 대부분 N이겠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감독이 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제임스 카메론, 마틴 스콜세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스탠리 큐브릭, 크리스토프 놀란 등 10중 8구가 N이었고요. S 감독들의 자존심을 살려줄 분은 알프레드 히치콕, 스티븐 스필버그, 데미안 셔젤 이런 감독들이 있었고요. 알프레드 히치콕, 스티브 스필버그 이 분들만 봐도 네, 맞아요. 확실히 네. 알프레드 히치콕이 예전에 했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나는 영화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게 알프레드 히치콕이 직접 검사를 한 건 아닐 거고, 그쵸. 이제 팬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여러 발언이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래서 S 진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한국 감독으로는 박찬욱 감독이랑 봉준호 감독, 그리고 황동혁 감독 이렇게 있었는데요. 박찬욱 감독은 INFP로 나왔고, 봉준호 감독이 INFJ, 황동혁 감독이 ISFP라고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향형이 유리할 거다라고 했을 때 세 분 다 I고, 황동혁 감독은 S지만 박찬욱 감독과 봉준호 감독 N, 그리고 아까 F가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분 다 F. 근데 J는 봉준호 감독만 J네요. 최종적으로는 INFJ가 감독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화 감독에 가장 적합한 MBTI는 INFJ, 인프제인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을 내렸고요. INFJ 감독을 말씀드리면 라스 폰 트리에 감독,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 봉준호 감독, 이안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등 수많은데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안에 있는 감독들 중에서는 이렇게 있고요. 뭐 저희가 재미로 영화 감독에 유리한 MBTI를 추측해 봤지만, 영화 감독이라는 게 다양한 능력과 감각이 필요한 만큼 유리한 MBTI라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극대화하고 가지지 못한 능력을 보완 발전시켜서 시나리오도 잘 쓰고 비전도 가져서 훌륭한 영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또 소소한 담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